자, 공통 영어원의 1과의 디스커버링 그래머의 두 번째 포인트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들어가겠고,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은 이제 교과서 디스커버링 그래머 부분에 실려 있는 거고요. 이제 뒷장에서 살펴볼 거는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그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보면 그것은 자연스럽대요. 자,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가 오고 있죠. 자, 이때 다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it은 가주어이시고 진주어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길기 때문에 진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로 옮겨가면서 이제 가주어 it을 대신 사용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용상 it과 진주어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부분이 이제 동일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문장을 해석할 때에는 앞에까지 끊어가서 그것은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은 때때로 어떤 분노를 느끼거나 이제 화가 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it과 투부정사가 같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주어 it을 대신 쓰지 않고 진주어가 원래 문장 맨 앞에 오는 방식으로 진주어가 문장 맨 앞에 오는 방식으로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때때로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럽죠. 자, 해석하기에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영어에서 이렇게 주어가 긴 경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준주어를 뒤로 보내고 이제 가주어 it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문장에서 맨 앞에 it을 만났을 때 문장 맨 앞에 it이 나타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뒷부분에 to 부정사나 대절이 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때 대절은 문장을 명사절로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문장 덩어리를 명사로 만든 거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올 것이고 이때 문장은 완전한 형태로 오게 되겠죠. 목적어나 이제 보어가 오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그것은 완전한 문장이다. 문법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다 왔고 내용적으로도 완전한 의미가 온다. 라고 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문장 맨 앞에서 it을 만났을 땐 이런 장치들을 오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투부정사가 오지요. 이럴 때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가보자면 여기 보어 자리에 보통 형용사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하는 것은 현명하다. 이런 식의 형용사들이 대체로 와요. 물론 보어니까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형용사가 오는지를 꼭 확인하고 가주어, 진주어를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하실 거예요. 자, 밑에 예문도 같이 살펴볼게요. 그것은 위험하다. 위험스러운 일이래요. 근데 그게 뭔데요? 똑같이 투부정사구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근데 안전 장비 없이 자전거 타는 일은 위험합니다. 자, 역시 투부정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로 있었는데 전체 문장의 길이보다 주어부가 훨씬 더 길죠. 이럴 때 뒤로 보내서 가주어 진주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문장은 이제 기본적인 가주어 진주어 구조예요. 근데 밑에 문장을 보시면 그것은 쉽죠. 근데 그녀에게 이렇게 하는 일은 쉽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to 부정사 앞에 for 명사 이렇게 나오고 대명사는 이제 목적격, 당연히 전치사 D는 목적격 쓰는 거 다 아시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for her를 제가 지금 그것은 쉽죠. 그녀에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쉬워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 따져봤을 때 그건 쉬운데요. 뭐가요? 그녀가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행위 주체가 그녀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스피크 한다라는 이 말을 하다라는 행위의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를 to 부정사 바로 앞에 for her 이런 식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문장으로 나온다면 이제 대절처럼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은
그녀 어, 쉽죠. 이런 식의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 사실 대절을 사용하기보다는 전치사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는 투부 정사 형태를 이제 선호하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이 쉽다 어렵다라고 할 때 이렇게 대절을 쓰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까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절로 바꾸는 것까지 하진 않은데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를 활용한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문제 예제를 통해서 자, 그럼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이 문장 보시면 이것은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대명사를 사용했죠. 자, this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받은 일이라서 이건 중요합니다. 그녀가 모든 선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모든 선이라는 얘기는 대사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 줄들이요. 자, 모든 줄을 다 외우는 거는 중요하죠. 누가요? 배우가요. 자, 그래서 여기 배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lines는 대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이 대명사로 다른 어떤 앞에 나온 행동을 지칭하는 주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배우가 모든 대사를 외우기에는 중요하다. 뭐 외우는 거는 외울 정도로 중요하다. 약간 이런 이상한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배우는 모든 대사를 외우는 그 자체가 그 일이 중요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선 대명사가 아니라 가주어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 거고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자, this라는 어떤 명사가 있고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왔을 때 그렇게 되면 이 to 부정사는 important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일 때는 대체로 뭐뭐 할 정도로 to 부정사 할 정도로 형용사다라는 형용사의 뭐뭐 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행동을 할 정도로 중요해. 이렇게 할 정도로 뭐 기뻐. 약간 이런 식의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쁠 때라고 하면서 이 형용사의 정도를 설명하는 게 투부정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색하죠? 또는 뭐뭐 하기에는 이렇게 하기에는 중요하다. 약간 뭐 이런 거 또는 뭐 감정의 원인 뭐 이런 식의 의미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를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길게까지 설명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행동은 중요해라는 이 to 부정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전체 문장의 주어고 여기서 important가 보어. 이 행동의 상태 자체를 설명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어떤 건데요? 라는 참고 여기는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참고로 보자면 뭐 감정의 형용사가 오고 그 감정의 원인으로 투부정사가 오죠. 뭐 예를 들면 당신을 만나서 기뻐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원인이 나타날 때 이제 투부정사가 이 앞에 나온 형용사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뭐 하기에는 이런 뜻은 그녀가 이렇게 하기는 그 일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건데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이지가 그 말하기엔 쉽죠. 약간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이 쉽게 이시 왔으니까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지가 나오면 지금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때는 비가주어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일은, 그 인물은 이런 식으로 진짜 주어가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녀가 많은 사람한테 말할 수 있을 만큼 쉽다 이런 뜻인데 내용도 말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그녀가 뭐 정말 하나도 떨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약간 이런 식의 의미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구구절절까지 설명할까 싶은 것은 건너뛰고 자, 다음, 그러니까 즉 대명사와 구분하셔야 한다라는 거고 가주어는 입만 사용을 하지요. 자, 밑에 거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 일인데요. 뭐가 흥미로운 일이냐면 축구 게임을 이기는 건 흥미로운 일인데 대체로 학생들이 축구 게임을 이긴다면 그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자, 보시면 보어로 지금 형용사, 분사, 현재 분사의 형용사가 나왔고 그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얘가 흥미로운 학생들? 그것은 흥미로운 학생들이다. 뭐가? 요거. 약간 이런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말도 안 되죠. 보시면 이 축구 게임을 이기는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학생들.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for를 빠뜨리지 않게 주의합시다. 라고 나온 건데 사실 for를 빠뜨려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의미상의 주어에 빨리 반응하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갑니다. It is impossible 이라고 형용사가 나왔어요. 자,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한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뭔가 잘못됐군 파악하실 수 있겠죠? Delay the start of the meeting. 그 회의의 시작이 좀 지연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우어, 가주어, 그 다음에 동작을 명사화하는 to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뭐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가주어는 반드시 is로 사용합니다. 자, 행위주. 그 다음에 동작을 명사로 만들 때는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가주어, 진주어 쓸 때는 동명사보다는 to 부정사로 이제 고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 동명사가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에는 뭐라고 하죠? 뭐 속담처럼 좀 이렇게 약간 굳어진 일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2번. 자, to 부정사의 행위 주체, 즉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전치사 for를 사용을 해서 명사를 쓰고 동사를 쓸 때는 목적격 써야 된다라는 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좀 주의해서 쓰자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번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새해에는 보면 한국 사람들은 떡국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는 떡국을 먹는 행위는 전통이 되었죠.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for Koreans라고 의미상의 주어를 활용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to 부정사를 활용해서 써야겠고 자, 그러면 우선 그냥 여기 구조만 만들어 볼게요. 한국인들은 떡국을 먹어요? 그쵸? 네, 한국은 떡국을 먹어요 라고 하면서 주어가 되게 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어를 투부정사로 써버린다면 이 it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점에서 가주어를 쓰다라는 장치를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to라는 것도 있지만 전치사 for와 그 다음에 보시면 is라는 동사 하나와 it라는 동사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명사화하라라는 표현에서 to가 왔구나 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it이 왔으니까 가주어 처리해라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것은 뭡니까? 자, 여기 보어가 와야 되죠. 아까 제가 보통 형용사가 많이 온다라고 했지만 명사도 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명사로 온 거죠. 보어로 그것은 전통인데요. 뭐가 전통인데요? 한국인들이 새해에 떡국 먹는 거요 라고 하면서 진주어가 명사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요. 모든 문장의 동사는 한 개밖에 올 수 없다. 그런데 주어진 단어의 동사가 지금 우리 눈에 is와 it 두 개가 보여요. 밑에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밑에서는 would be라는 조동사 세트의 동사와 그리고 wear warm clothes is의 wear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보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서술어로서의 정동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한, 즉 다른 품사로 변신한다 라는 거 포인트. 두 번째, 자, 문장에 to가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뭐로? to 부정사로, 그 to 부정사로 고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건데, 2번은 굉장히 쉽죠. 왜? would be가 무조건 동사니까요. 1번도 쉽네요. be도 is는 무조건 동사니까요. 3번 was도 무조건 동사니까요. 4번 볼까요? 역시 is도 무조건 동사니까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단어들을 주어진 단어를 줬고 그 단어들을 배열하시오라고 나왔을 때, 지금 it is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to 부정사로 to 부정사로 명사화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요. it이요. it은 대명사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쵸? 주, 목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투부정사 그 자체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식 올릴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럼 it은 여기서 뭐로 왔습니까? 주어로 왔고, 그러면 it과 to를 활용한 가주어 구문을 쓰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포인트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요거죠. 동사는 무조건 한 개인 거고, 그런데 내 눈에 동사가 두 개 보일 때에는 그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역할을 하는 애로 변신을 한다. 대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혹은 분사,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신경 쓰시면 돼요. 근데 얘가 너무 고맙게도 뭘 줬습니까? to를 줬죠. 자, 그럼 학교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올까요? 이건 너무 쉬워서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to 같은 것들을 제시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it 같은 것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문장은 반드시 가주어 진주어로 써야 되니까 it은 제시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동사를 가지고 was, would be, is 이런 애가 정동사니까 wear on clothes, eat 떡국과 같은 이제 일반 동사로 나온 형태들이 뭐 굳이 그러니까 비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be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이런 다른 동사들이 문장에서 다른 역할로 변신을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 같은 거를 주지 않을 때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죠? 라고 했을 때 주어진 단어를 순서를 잘 배열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게 나오겠죠. 조건이 추가될 겁니다. 주어진 단어를 변형하세요. 문법에 맞게 변형하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변형은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로 바꿔라. 의 변형이에요. 혹은요. 한 단어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 한 단어는 to 부정사의 to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to 부정사 같은 걸 단어로 추가하라 라고 나오기보다는 단어를 문법에 맞게 변형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잘 보셔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영작하실 때 조건이 나오면 더 어려워졌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니요.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얘가 힌트를 제시한 거예요. 그 조건이 도대체 이 주어진 단어들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뭘 신경 쓰라는 걸까라는 힌트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 조건들과 주어진 단어에서 핵심적이다라고 할 땐 보통 동사를 먼저 찾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법적 장치들을 캐치하셔서 이제 푸시면 돼요. 자,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우리가 이제 고등 내신을 다루면서 고등학교의 서술형의 문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런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단어를 보고 이제 좀 주어진 단어를 보고 이게 교과서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라는 것을 가주어 진주어라는 걸 우리가 주력에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금방 쓸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부교재나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냥 단어들이 배치됐을 때 이게 무슨 문법 포인트에서 나왔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접근법 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처음 이제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제가 신경 써서 설명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관점을 접근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주어, 진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가주어, 진주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거기까지 보자라는 취지이고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it is easy for 투부정사 나온 거를 대절로 이제 바꾸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요. 방금 자, 우리가 배우가 모든 대사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예문을 하나 봤잖아요. 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네는 대절로 바꿀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건 중요해, 뭐뭐 하는 건 필수적이야, 뭐뭐 하는 것은 네, 핵심적이지. 뭐 이런 문장들은 대절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의 주체를 그러니까 주어를 투부정사로 쓰고 행의 주체를 의미상의 주어로 밝히는 경우, 요거는요. 아주 간단하게 누가 뭐뭐 하다라는 문장을 만드는 명사화로 대절을 투부정사구를 대절로, 대절을 투부정사구로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모든 문장에 제가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모든 문장의 동사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주어진 거에 동사가 하나 더 들어가다면 내용상 그 주어에 해당하는 거를 잡고 완전한 문장은 누가 이끕니까? 대시 이끌지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주어 동사 순후에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로 갈 때는 대절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의미상의 주어로 빼주고 그러면 동사부만 남는데 문장에 주어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동사부는 대절로 만들 수는 없고 뭘로 만들어야 돼요? 투부정사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거꾸로 투부정사구를 대절로 바꿔볼게요.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 alive의 행의 주체인 의미상의 주어를 당연히 주어 자리에 넣고 투부정사구를 이제 대절의 동사로 넣을 건데 이때 투부정사는 원형의 형태를 쓰지만 대절로 들어갈 때는 뭘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얘에 맞춰서 시제도 일치시켜 주시고 특히 주어에 맞춘 수도 일치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시제를 제가 대절을 바꿀 때는 별로 얘기를 안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둘의 시제가 다른 경우까지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제가 같은 거를 할 건데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원형을 사용을 하니까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대절로 들어갈 때는 여기 동사에 늘 시제와 수가 반영이 돼야 되니까 전체 문장 정동사의 시제와 동일하게 넣어주시는 건 주의하셔야겠죠. 그리고 여기 유는 우리가 복수 형태를 쓰니까 뭐 수 같은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진 않겠지만 자, 예를 들면 그가라고 돼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he 들어가면서 여기에 반드시 단수 동사로 써주셔야 하는데 뭐 어려운 문법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강조할 만큼 어려운 문법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잘하죠. 우리 국어에서는 동사의 수일치를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까먹는 걸 잘 많이 해요. 그 실수를 자주 하는 애인데 사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여기다 단수 동사로 쓰지 않는다면 감점이 될 거고 생각보다 감점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감점이 좀 클 수 있거든요. 잘 써놓고 깜빡해가지고 중요한 거를 깜빡해서 감점당하지 않게 여러분이 요거 받고 전환할 때 좀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대절 전환, 대절의 투부정사 전환은 고1 수준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명지고가 작년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요 문장은 아니지만 투부정사 대절의 투부정사 전환 이런 것들을 서술형에 적용해서 문제가 이미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건너뛸게요. 교재에는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아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꼭 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문장에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를 포함한 문법을 다루고 있어서 기본은 for를 사용을 하는데 내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땐 의미상의 주어를 전치사 for가 아니라 of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중학교 때 학습을 다 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약간 까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왜 자주 안 나오니까요. of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를 했고, 자, 감정의 형용사들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누군가를 평가하는 형용사들. 좀 신경 쓰셔야 하는데, 이 평가를 한다는 게 뭔 말이야? 싶을까봐 예문 하나 살펴봅시다. 그건 말이에요. 부주의한 것 같아요. 뭐가요? 그가 문을 열어두고 나간 거는 부주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행동의 기준으로 투부정사라는 행동을 기준으로 누굴 평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런 행동이요. 이런 행동은 부주의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 행동에 대한 평가인데요. 실제적으로는 행동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요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윗문장도 보시면 감정이라고는 해놨으나 내 숙제를 내 숙제를 도와주다니 그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실 평가라고 봐도 돼요. 그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얘를 기준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of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to 부정사가 친절하고 부주의한 건지라는 동작을 강조했는가 아니면 이런 동작을 기준으로 이 사람을 강조해서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가로 구분하시면 돼요. 뭔 말이야? 위에 거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행동은 쉬워. 그지? 이 행동이 중요하죠. 근데 그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쉬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쉽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동작이 쉽다는 얘기죠. 물론 나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쉬워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동작 자체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요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for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도 됩니다. 헷갈려요. 대표적인 kind, nice나 rude, careless, polite 이런 애들, 사력 있다 이런 애들을 그냥 외워두셔도 괜찮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주어, 진주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문법은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이 조금 주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법들인데 그 부분은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가주어, 진주어를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